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. 천용호 국어 선생님입니다. 본 영상은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저와 함께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그걸 안내 드리는 영상입니다.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두 종류를 방학 때 진행을 할 텐데요.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수능에 초점을 둔 수업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소개드리는 이 수업은 우리 아이들 내신에 대한 선행을 담고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물론 내신에 대한 선행을 중점으로 두고는 있으나 이쪽에서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수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또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이 수업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2학기 내신 시험에서 시험에 가장 큰 변별력을 갖는 두 개의 영역, 그 다음에 시험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랜 시간을 좀 들여야 하는 그런 영역에 대한 선행을 하는 수업인데요. 우리 중세문법은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부모님 아시는 것처럼 문법도 우리 아이들 공부할 게 많고 쉽지 않은데 그것이 중세시대의 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고전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쉬울 것 같습니다. 우리 익숙하게는 세종어제 후민정음, 나란 말싸미 뒹기게 달아 뭐 이런 거 있죠? 기억나실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읽는 것조차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현대국어와 비교하면서 문법을 판단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 대단히 어려워하는데요. 그 어려워하는 내용을 조금 미리 공부하는 그래서 내신 때의 어떤 효율성들을 좀 높이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고전시가 역시 아이들이 짧은 시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응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려워도 합니다. 근데 이게 길어지면 더 힘들겠죠. 근데 우리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도 꽤 길고요. 특히 관동별곡은 대단히 깁니다. 그래서 그 긴 작품들을 효율적으로 먼저 공부를 해서 그 내용들을 시험에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시험 기간에 좀 부담을 좀 줄여서 다른 영역도 고르게 공부하고 국어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상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요게 이제 우리 4주 동안 진행될 커리큘럼입니다. 그래서 한 수업 안에서 중세문법도 진행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고전시가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. 이렇게 수업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중세문법을 이해하면서 그 중세문법을 읽어나가는 원리가 곧 고전시가의 원문을 읽어나가는 것을 배우는 거나 똑같거든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쓰여지던 글의 그 당시의 표기 방식이라거나 그 당시의 문법들을 반영해서 그 당시의 원문의 글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해서 공부하면 고전시를 읽는 것까지, 처음 보는 고전시를 읽어내는 것까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첫 번째 주차에는 세종어제 후민정음, 둘 번째 주차에는 용비어천가 이렇게 지문들을 공부하지만 이 지문을 내신 때처럼 막 따다다다다 외우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어차피 이 시기에 이걸 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내신 때 이 지문 내용을 외우거나 여기서 문법의 이 부분에 이걸 공부한 것을 내신 때까지 온전히 기억하기는 어렵죠. 그런 공부는 효율이 무척 떨어지는 수업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는 하겠지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이 예문들을 중심으로 원리들을 정확하게 공부하고요. 그리고 그 원리들을 다시 한번 이후에 전개되는 많은 기출문제라거나 다른 문제들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가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, 그래서 막상 시험 기간이 됐을 때는 이해한 원리를 바탕으로 학교 수업 내지 내신 대비 수업을 편안하게 들으면서 내신 대비 때 집중해야 되는 것, 내신 대비 때 외워야 되는 것, 그것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내신 대비 때 이것이 안 돼 있다면 원리도 이해해야 되고 원리를 적용도 해야 되고 본문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적용하는 문제풀이도 해야 되고 공부가 무척 복잡 단안한데요. 그 복잡 단안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미리 공부하고 이해하고 정리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동시에 이제 고전 시간은 관동별곡하고 상춘곡이라는 두 개의 작품을 대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. 물론 이 두 개만 하지는 않습니다. 부지런히 중요한 부분들 정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남은 다른 고전 시가 작품들도 역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주된 내용은 어쨌건 이 두 개의 작품이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자연을 테마로 하고 있는 다른 작품들, 그래서 만약 내신 때 이 두 개의 작품이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된다고 할 때 외부 작품으로서 등장할 수 있는 작품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자연을 중심으로 자연을 테마로 하는 시들을 또 공부를 좀 시킬 겁니다. 네, 그래서 큰 흐름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세문법은 이런 거죠. 우리 부모님 딱 보셔도 와 벌써 옛 기억이 떠오르면서 정신없으시지 않나요? 물론 지금은 되게 흥미로우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와 보는 순간 질리죠. 일단
안 읽히는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읽을 수 있는 원리들을 이야기할 거예요. 그냥 이거 외워라 이게 아니라 이걸 읽을 수 있는 원리,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. 그 원리 속에서 문법을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풀이까지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걸 이해하고 적용하면 꼭 딸딸딸딸 이걸 외우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는구나를 아이들이 알게 만들 거고요. 역시나 이 지문은 내신 때 외워야 돼요. 그래서 내신 때 공부하는 걸 잘할 수 있게 내신 때 공부해야 되는 건 내신 때로 두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, 여기에 신경 쓰는 수업입니다. 내신 때 해야 될 것까지 미리 하면 좋잖아요 이러실 수 있지만 아이들 다 잊어버려요. 제가 강의를 1, 2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이거는 저 때도 있었어요. 우리 부모님 아시는 것처럼. 근데 제가 매번 15년 이상을 아이들 이걸 가르쳤는데 이걸 미리 한다? 기억나지 않습니다. 이미지만 기억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, 꼭 알아야 되는 거, 거기에만 집중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요거 믿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아이들 필요한 내용 차곡차곡 쌓아서 시험 때 예쁘게 펼쳐놓을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해 놓겠습니다. 자, 공부하는 방식은 이렇게 돼요. 결국 문법적인 얘기, 중세지만 중세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. 문법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문법의 원리를 정확하게 공부하고요. 본 작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시험에서 등장할 수 있는 외부 예시들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습을 해본 다음에 그래서 이 원리를 익히고요. 물론 이런 거는 외우라고 할 겁니다. 그래서 잠깐 단기적으로 외웠다가 잊어버리더라도 반드시 그때 내신 기간이 되면 떠오를 수 있게끔 원리를 이해시키고요. 그게 반영되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. 그래서 내신 때는 내가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공부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.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도 스스로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그러면서 어디에 내가 초점을 더 둬야 되고 어디는 가볍게 이해하면 되고 어디는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되고 어디는 외워야 되고 이런 구분을 아이가 하기가 좀 더 선명해질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중세문법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관동별곡입니다. 고전시 중에 관동별곡을 제가 일단 대표 예시로 들었는데요.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막상 내신 땐 외워야 되는 건 맞아요.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고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다. 뭐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어머님들 만약에 어떤 친구가 한 짧게 그냥 간결하게 뭐 한 3박 4일? 뭐 5박 6일 여행 갔다 온 거를 내가 언제 어디 가서 무엇을 봤어. 그래서 그거 너무 멋졌어. 내가 여기 가서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. 내가 여기 가서 이거 봤더니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났잖아. 이런 얘기 하는 거를 5박 6일 동안 있었던 그 과정을 차곡차곡 장소와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과 그곳에서 느낀 것을 순서대로 공부하고 그것을 외우라 하면 외우시기가 쉬우시겠습니까? 하물며 그것을 몇 달 지난 후에 시험 본다고 하면 그 외워질까요? 시험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관동별곡의 공부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관동별곡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간단하게 여행 유튜버가 여행 기록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여행을 돌아다니는 것에 있어서는 여행 과정의 순서가 인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지역에 능통한 사람이 아닌 이상 어디서 어딜 갔고 그 다음에 어디 갔고 이걸 기억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죠. 물론 내신 때는 이걸 기억하고 외워야 됩니다. 지금 한다고 내신 때까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을 재구성할 겁니다. 즉 순서대로 그냥 관동별곡은 이런 작품이야. 여기 가서 이랬지 이걸 쭉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. 시험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부분들을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묶고 같은 포인트와 주제로 묶고 같은 생각이라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묶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. 그게 우리 관동별곡 수업의 특징이고요. 동시에 관동별곡에는 중요한 수많은 어떤 고전 시의 표현들,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어휘들 같은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요한 것들을 좀 카테고리화해서 공부하면 단순하게 내가 관동별곡을 배웠어. 이게 아니라 관동별곡에서 중요한 내용을 내가 익혔어. 관동별곡에서 내가 핵심이 뭔지 알아. 이렇게 아이들 공부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관동별곡을 예시로 들었고요. 물론 상춘곡도 마찬가지고요. 관동별곡과 상춘곡의 핵심적인 내용, 그 다음에 관동별곡과 상춘곡을 공부하면서 많이 노출된
그 고전시 원문들에 익숙해지면 우리 아이들이 전반적인 고전시가에 대한 능력이 꽤나 향상될 겁니다. 처음 보는 시를 보고 와 이거 고전시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안 읽혀서 무슨 소리인지 못 풀겠는데 이러지 않고요. 적어도 조금 지금 우리가 쓰는 글자와 다르게 생겼지만 한번 읽어볼까? 그때 배운 읽기 원리대로 한번 읽어보면 한번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겠지? 이런 마음으로 읽어보면 또 이해가 갈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두 작품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고전시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읽기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따라서 작품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. 관동별곡은 특히 한 5번 이상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습니다. 사실 1, 2학년 시험까지 다 합치면 5번도 훨씬 넘겠죠.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3학년 시험에 출제했었던 기출문제들도 넣어놓고 그래서 관동별곡의 초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또 문제로 선명하게 적용시킬 겁니다. 자, 그러면 관동별곡 예시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.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업은 중세문법과 그 다음에 고전시 요것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고요. 관동별곡을 대표 예시로 말씀드렸으나 물론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도 함께 공부합니다. 다른 시가들도 역시 같이 좀 공부할 것이고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 4주 동안 내신에 대한 선행을 하면서도 단순하게 내신에 대한 선행이 아니라 국어적인 능력과 사고를 조금 넓힐 수 있는, 그래서 내신을 선행하지만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공부해봤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공부한 채로 적용도 해보고 내가 이걸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렀어 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할 예정입니다. 자, 우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 본 내용에 부합하는 학습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우리 아이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